안녕하세요. 명인학원 대표 강사 황승훈입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은요, 운정고 1학년 아이들에게 운정고 내신이 어떻게 나오고 있고, 그걸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 중에는 아직 쌤을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간단하게 소개를 먼저 시작하도록 합니다. 자, 쌤은 이투스라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인터넷 강의하던 사람입니다. 지금 10년째 일산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수능 영어 선생님인데 선생님의 팀 선생님과 함께 필복숙이라는 특이한 이름을 가진 선생님과 함께 1, 2학년 내신까지 함께 콜라보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정고 학생들 중에 내 수업을 듣는 아이들이 2,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매년 한 달에 한 300명 정도 아이들이 수업을 듣고요. 그 중에 200명 정도가 운정고 아이들입니다. 보통 한 반에 한 학년에 한 7, 80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선생님 수업을 들으니까요. 이 정도 인원이 되겠네요.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운정고 아이들 고3 기준 100명 중에 한 3, 40명 정도는 스카이를, 그리고 의치대를 한 10명씩은 매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산에서 가장 운정고 아이들과 많이 오랫동안 수업했던 산증인 역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인원이 아니라 어떤 대학을 갖고 얼마나 등급이 나왔는지이겠죠. 자, 1학년에 맞춰서 얘기를 해본다면 지금 조금 전에 선생님이 우리 지금 이 시점은 기말고사 끝난 지 이틀 됐나요? 그래서 아직 아이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문자로만 아이들의 점수 결과를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100점이 지금 한 4명 정도 아이들 연락이 왔고요. 90점 이상은 현재까지 2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늘 그렇듯이 전교 1등 또는 1등급 아이들 중에 상당수가 선생님 교실에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선생님은 몇 년 전까지만 하면 광고 같은 걸 내보낼 때요, 운정고에서 전교 1등이 몇 번 나왔다 이런 것들을 홍보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제는 귀찮아서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전교 1등이 1등급이 누군지는 궁금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황승훈의 교실에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상위권들, 특히 운정고의 상위권 아이들이 3년 동안 함께 수업을 듣고 있는 그런 수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2학기 기말고사에 대한 분석을 좀 해드릴 텐데요. 자, 여러분이 오늘 이 짧은 한 10분 남짓의 시간 동안 운정고가 내신이 어떤지를 잘 판단하셔야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비할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좀 유감스럽게도 최근에 운정고의 내신이 너무 쉬워지면서 정말 좀 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퀄리티가 떨어지는 많은 운정고의 전문가를 칭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피해보지 않을까 굉장히 안타깝고 우려스럽습니다. 오늘 영상을 잘 보시고 운정고 내신이 무엇인지 실체를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험 범위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스토라이트라는 지문에서 거의 50개 정도, 범위가 굉장히 많죠. 출제가 됐다고 하고요. 모의고사, 교과서, 대부분의 1학년 아이들의 내신 범위인데요. 운정고는 다루지 않습니다. 외부 지문도 나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스토라이트 하나로 그냥 올해 기말고사를 다 대비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첫 번째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생깁니다. 많은 아이들이 우리 멍청한 친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스토라이트라고? 그러면 난 고등학교 이제 운정고 가기 전에 스토라이트를 방학 동안 외워야지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렇게 하시면 이제 엿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올해 운정고의 교재는 스토라이트입니다. 작년 교재는 리딩 파워입니다. 재작년 교재는 올림포스죠. 이러다 모든 출판사 교재가 다 나올 것 같죠. 그 정도로 운정고는 동일한 교재를 연속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짐작하시지요. 단순하게 암기해서 운정고 내신을 받으려는 우리 이런 나쁜 친구들을 응징하기 위한 학교의 조치라고 봅니다. 자, 그럼 내가 하는 일은 뭘까요? 스토라이트든 뭐든 관심 없습니다. 어떤 교재가 나오든 그 교재를 맞출 수 있는 실력 있는 아이를 만드는 것, 그것이 선생님의 유일한 목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운정고에서 1, 2등급을 원하신다면 나와 같은 목표를 가지셔야 할 겁니다. 자, 난이도. 자, 요즘 굉장히 뜨거운 핫 이슈죠. 운정고에 제가 10년 동안 공부했던 운정고의 영어의 내신은 이만큼입니다. 카메라에 안 비칠까봐 지금 되게 낮게 잡고 있는데요. 거의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박사학위 논문이고요. 그리고 교재에 있는 거를 다 외워도 80점도 안 나오는, 정말 웬만한 아이들은
내신을 한두 번 보고 나서 이건 내 길이 아닌 듯 이렇게 정시도리로 바꿀 정도로 정말 심각하게 킬러 문제가 많았죠. 자, 지금은 어떨까요? 난이도가 카메라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바닥입니다. 이것은 과연 쓰레기인가 시험지인가 싶을 정도로요. 정말 좀 심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쉬워졌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많은 사람들이 뭐야? 운전고 내신 그냥 암기만 하면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착각들을 하는데요. 여기서 굉장히 위험한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자, 칠판 한번 보시면 자, 원문이나 지문 연계가 많이 줄었다. 없진 않습니다만 많이 줄었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거의 10분의 1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객관식이 그렇게 킬러 문제가 한두 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난이도는 평균은 올라갈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요. 자, 이건 섹시한 친구들은 아마 뇌가 섹시한 친구들은 보면서 의아할 겁니다. 자, 작년에 비해서 서술형이 20에서 30%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서술형은 늘어났는데 시험의 난이도는 줄어들고 평균은 올랐습니다. 뭔가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을까요? 자, 이게 바로 서술형의 양날의 칼이라는 특징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예전에 고난도 정말 킬러 문제, 정말 수능을 1등급 맞는 고3들도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나왔을 거에 비하면 지금은 서술형이 오히려 쉬워진 겁니다. 반대로 우리 중하위권의 우리 돌고래 친구들한테는 옛날에는 손도 못 대는 이걸 어떻게 풀어? 라고 했던 객관식이 없어지고 뭐야 이거 암기만 하면 몇 개는 맞출 수 있겠는데? 라는 쉬운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서술형은 무조건 어려워졌다, 무조건 쉬워졌다가 아니라 두 가지의 측면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자, 요 정도가 이제 운전고의 시험의 성격이고요. 자, 이제부터 선생님이 진짜로 하고 싶은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4가지를 제안합니다. 선생님이 10년 동안 운전고를 수업하면서 느꼈던 정말 찐 전문가의 정말로 운전고 아이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 4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평균의 함정에 속지 마라입니다.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평균은 높아졌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하나 질문을 해보죠. 지금까지 수능을 보고 나서 올해 수능의 평균이 65점이다, 72점이다. 이런 보도를 보신 기억이 있나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세상 누구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의 관심은 1등급이 96이었니, 97이었니, 또는 1등급이 4.7이었니, 5.2%였니, 모두가 1등급이 몇 %인지에 집중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목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7등급이 3등급, 4등급 되는 그 포인트가 아니라 한 명이라도 더 1등급 100점을 만들어서 스카이를 보내는 게 목표라면 평균이 10점이 오르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올해 1등급을 방해했던 킬러 문제가 단 한 문제라 하더라도 그 문제를 황쌤 수업을 듣고 풀 수 있었는지가 유일한 관심사가 되겠죠. 자, 이제 이 목표의 차이를 느끼시나요? 자, 나는 여러분들과 100점 1등급을 만들어서 여러분을 스카이 또는 의대를 보내는 게 선생님의 유일한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쉬워서 요행으로 1등급이 나올 수도 있다가 아니라 내 수업 듣는 아이는 단 한 명도 1등급을 놓치지 않도록 완벽한 수업을 한다는 게 목표입니다. 나와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 차이를 아실 겁니다. 두 번째, 자, 단편적인 암기는 통하지 않습니다. 중학교 때 많이 하셨죠? 그냥 미친 듯이 쳐 외우면 엄마 아빠한테 칭찬받고요. 9500을 받았습니다. 자, 운전고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학교가 아닙니다. 일산에서 경기도에서 최고의 우수한 아이들이 모인 학교에서 여러분이 열심히 외웠다고 1등급, 2등급이 쉽게 나온다면 나머지 아이들은 전부 다 바보인가요? 그럴 리가요. 그래서 단편적인 암기, 표면적 암기가 아니라 그 지문의 본질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수업 중에 우리 이거 작년에 기출문제야, 또는 이거 예상문제야, 그리고 본문 암기했어, 그러니까 너는 100점.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지문을 연계하거나 변형하거나 추가하는 문제, 예를 들면 분명히 나는 교재에서 7문장을 봤는데 시험지는 8문장, 9문장이 있습니다.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자, 학교쌤이 추가한 지문이겠죠. 그 지문을 본 적이 없더라도 그 본질을 이해하고 해석해서 풀어낼 수 있는 훈련, 그것은 고난도의 심화 문제로만 가능합니다. 저와 함께 수업하는 이미 유명해지신 분이죠. 필복쌤은 10년 가까이 운전고 한 놈만 패는 분입니다.
눈 뜨고 있는 모든 시간을 운전고의 기출을 분석하는 분이죠. 매 수업, 매 지문마다 선생님이 직접 제작한 심화 문제풀이를 수업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 심화 문제가 적중이 돼서 1등급을 받게 될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내신은 결국 변형 싸움입니다. 자, 같은 논리의 맥락인데요. 자, 예전에는 말도 안 되게 어려운, 모두 다 못 푸는 문제 또는 이건 너무 어려워서 이 문장은 모두 다 낼 거야 라고 예상한 문제를 냈습니다. 말하자면 문제 자체의 퀄리티나 수준이 높았던 거죠. 자, 최근엔 어떨까요? 이걸 왜 냈지? 도대체 50개 지문 중에 제일 중요한 몇 개가 이거라고 말도 안 되라는 정말 어이없는 문장들을 출제합니다. 선생님이 판단하는 학교생들의 의도는 이겁니다. 자, 어려운 거, 중요한 거 누구나 다 예상하겠죠. 그래서 전혀 예측 불가능한 그야말로 허를 찌르는 문제를 고난도로 냅니다. 설마 여기서 내겠어라는 걸 내지요. 그래서 아이들의 성실함 그리고 완벽한 준비를 요구하는 문제가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변형 싸움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작년에 여기서 기출이 나왔어. 작년에 이 교재에서 문제가 나왔어. 기억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교재는 바뀌고 문제는 변형됩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를 맞출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자료가 아니라 그 문제를 많이 다뤄봤던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것이죠. 자, 이게 바로 저와 함께 수업하고 있는 필쌤이 하는 바로 서술형의 적중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교재가 바뀌고 지문이 바뀌어도 10년 동안 운전고는 이런 패턴으로 고난도 킬러를 냈으니 이번 서술형은 이런 형태로 낼 거야를 예측하는 것. 그것은 1, 2년의 기출문제 분석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운전고의 찐 전문가만이 바뀐 교재 그리고 바뀐 문장에서 서술형을 적중할 수 있습니다. 이 서술형 적중에 대해서는 오늘은 선생님이 분석 영상이라 다루지 않고요. 다음에 추가로 교재가 완벽히 다 아이들의 결과가 분석된 이후에 선생님이 따로 텍스트와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소개할 계획입니다. 자, 네 번째. 자, 이게 내가 제일 하고 싶은 이야기고요. 특히 운전고 아이들에게 제일 많이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자, 방금 전에 제가 오늘 아실지 모르겠는데 서울대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 그리고 서울대 수시 합격했다고 방금 문자를 받고 왔습니다. 그 아이들 모두 다 저와 3년 동안 정시와 수시 모두를 함께 공부했던 아이들인데요. 자, 정신승리는 반드시 실패한다.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한 명의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현재 1학년 이화여대 의대를 다니는 친구가 있습니다. 운전고에 전교 4등으로 1.4. 여러분이 이게 실감이 되실까요? 얘는 사람이 아닙니다. 1.4를 받았던 수시에 정말 최강자였던 아이. 서울대 약대를 합격했으나 의대가 아쉽게 안 돼서 이 아이는 정시를 다시 노렸습니다. 영어 100, 수학 100, 국어 98. 그래서 이화여대 의대를 정시로 뚫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내가 꿈꾸는 세상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은 수시밖에 보이지 않겠으나 최고의 전교권 아이들도 본인이 목표라는 것을 수시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수시와 함께 선생님의 정시를 함께 대비했기 때문에 정시로 의대를 뚫는 쾌거를 이룬 겁니다. 대부분 아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난 수시만 했기 때문에 서술형만 암기해서 정시를 못 봐. 나는 정시에 올인했기 때문에 수시 내신을 관리하지 않았어. 자, 수험생의 시간은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절대적 시간입니다. 즉, 모든 것을 다 하는 아이는 다 해냅니다. 하나도 못하는 아이는 늘 핑계를 댈 뿐이죠. 자, 내가 꿈꾸는 건 내신과 정시 두 가지를 모두 함께 병행해서 두 개의 카드를 함께 갖는 겁니다. 자, 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처럼 소위 말하는 온라인 강사, 대치동 강사들, 고3 전문가들은 1, 2학년 수업 따위를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어딘가 골목 이 뒷모퉁이에서 내신 위주의 수업을 듣고 있다면 수능을 대비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함께 하는 것, 그게 선생님이 강력하게 권고하는 그리고 선생님의 황수훈 사단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선생님은 일산에서 가장 많은 수강사를 가진 수능 1타 강사입니다. 그리고 필복쌤은 지난 10년 동안 일산에서 최고의 점수 실적을 낸 운전고 내신의 1인자입니다. 이 둘의 콜라보가 여러분들을 수시든 정시든 의대든 스카이든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방금 전에 올라온 아이들의 그 연락한 것만
빠르게 지금 취합을 해봤는데요. 점수가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난 중간고사에 비해서 기말고사 점수가 올랐던 아이들, 지금 절반 조금 넘게 아이들의 반응을 봤는데도 이 정도의 아이들이 나왔습니다. 100점도 여러 명 보이시죠? 자, 20, 30점을 상승했다는 건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한 거겠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경험하게 될 일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자, 선생님은 10년 동안 운전고 아이들과 일산에서 최상위권 아이들과 수업을 해왔습니다. 자, 선배들 얘기를 오늘 많이 해드렸는데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그 선배들의 결과가 여러분들의 미래가 될 거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선생님은 내신이면 내신, 그리고 정시, 수능이면 수능 두 가지 모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갈 거고요. 그리고 운전고의 산 증인, 그리고 역사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될 겁니다. 자, 선생님과 같은 목표를 갖고 있다면, 그리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도망가지 않고 극복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면 선생님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